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 임하는 유권자 4명 중 1명은 낙태 권리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은 것으로 최신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대학이 지역 미디어와 공동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낙태권이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26%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인플레이션으로 22%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멕시코 국경 난민 문제로 10%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범죄 8%, 기후변화 7%, 공정선거 5%, 총기 규제 3%, 그리고 코비드-19 이슈 3% 등을 각각 기록하면서 모두 두 자리 숫자는 넘지 못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875명 중 민주당원의 응답자가 38%, 공화당원 응답자 14%, 무소속 응답자 20%가 낙태권을 최우선 이슈로 선정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이슈로 꼽은 응답자는 무소속이 29%, 공화당 25%, 그리고 민주당원이 15%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과 젊은 세대 그리고 도시 거주자들이 낙태를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로 꼽는 추세였습니다. 또 낙태 금지를 옹호하는 후보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22%가 긍정적인 반면 2배 이상인 51%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성별로 여성 중에서 55%가 부정적, 17%가 긍정적이었고 남성 응답자 중 46%가 부정적, 27%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정부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에 더 관대한 편이지만 실제 외국인 전문 인력이 취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6월 코로나19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보호라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 그 규제는 풀렸지만 취업비자를 받는 외국인의 숫자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런 H-1B 비자 취업 한국인은 국가별 순위에서 4위지만 그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3,928명에 이어 2020년 3,665명, 작년에는 3,4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숫자는 인도, 중국, 캐나다에 이어 4위이며 그 뒤로는 필리핀, 멕시코, 타이완,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여파와 까다로워진 심사 절차 탓에 외국인 전문직 비자 취득자는 최근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은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를 늘려달라고 로비까지 펼치지만 신규 발급 건수는 8만 5천 개로 제한된 상태입니다. 미국인들이 퇴직 후에 사용할 장기 은퇴 저축 대신 가까운 미래에 쓰는 단기 저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에 의하면 미국인 40%는 단기 저축에 그리고 30%는 빚진 채무를 갚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은퇴구자 저축에 대한 선호 비율은 17%였습니다. 은퇴저축 선호 응답자 중 46%는 저축액이 $15,000 이하였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내다볼 때 지금 당장 또는 가까운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거나 빚을 갚으려는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장기적 안목의 저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보스턴대 퇴직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100가구당 43가구가 퇴직 이후 닥칠 재정적 위기 상황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퇴직 후 재정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흔히 X세대로 불리는 1965에서 1972년생 사이 출생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9%가 노후 대책 마련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중간선거가 11월 8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221대 209로 공화당보다 2석이 많고 무소속은 5석입니다. 이번 선거는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의 여성 낙태권 제한 그리고 총기 규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과 다른 판결이 나온 후 여성이나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등록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에 비해 20% 정도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때 한인 커뮤니티의 유권자들은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결집력을 과시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세안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로 폭력과 카제킹 피해자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목소리를 높이고 권리를 행사하는 길이 바로 우리 정치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 투표를 통해 더 많은 한인 2세 정치인을 배출해야 합니다. 투표 자격을 갖췄다면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해 오는 11월 선거에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올 주지사 선거는 4년 전보다 치열하다고 합니다. 주 상원의원인 공화당 데런 베일리 후보가 현 주지사 JB 프리츠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우편투표 용지도 발송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435명과 연방 상원 의원 3분의 1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는 매 2년마다 짝수해의 11월 첫째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각 주정부와 의회, 카운티, 시 등지의 공직자 선출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함께 실시됩니다. 올해 새로 선출 또는 재선되는 연방 상원 의원은 35명입니다. 주지사는 39명입니다. 2020 센서스에 따라 선거구가 재조정된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인구 감소로 연방 하원 의석을 하나 잃었습니다. 세금도 높고 대기업이 타주로 이탈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할 일은 지역 투표소를 찾아 내가 사는 지역 사회, 주,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발로 뛸 진정한 일꾼을 직접 뽑기 위해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투표일 11월 8일을 꼭 기억합시다. 윈티비 뉴스 이존봉입니다. 윈티비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쿡카운티 서기실이 중간선거 관련 하나센터와 연계해 25일 오전 한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나센터 주최로 열린 줌 미팅에서 한용운 코디네이터는 시카고와 쿡카운티 선거 관련 홍보를 위해 초청 인사를 소개했습니다. 쿡카운티 서기실에서 나온 에드먼드 미칼로스키는 쿡카운티 조례 통과로 인해 선거 관련 홍보 자료는 13개 언어로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중간선거를 위해 한인 75명이 선거 참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어 투표용지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투표소 기계에서도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한국어로 투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선거관리위원 맥스 비버는 시카고에는 지난 24일부터 조기 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51군데의 조기 투표장이 오픈돼 있다며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투표소는 플라스키 디반 그리고 피러슨 길의 한인 연장자 아파트가 밀집된 곳 5군데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센터의 하나영 씨는 일리노이주에는 22,000명의 한인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나센터는 한인은 물론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전화 홍보를 35,000명의 유권자에게 펼친 동시에 한인 연장자 아파트 6군데를 포함한 2,500여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선거 및 이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 코디네이터에 관심이 있는 한인은 하나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27개 회원국에서 2024년부터 스마트폰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된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5일 보도했습니다. USB-C 타입은 안드로이드용 기기 충전기에 대체로 적용되고 있는 충전 단자입니다. 신형 삼성셀 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타입일 확률이 큽니다. EU 환경장관 이사회가 USB-C 타입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공통된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 단자와 급속 충전 기술이 조화를 이뤄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되고 전자 폐기물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매년 버려지는 충전기로 인해 연간 11,000톤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EU 집행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4년부터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헤드폰,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게임, 무선 마우스 및 키보드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USB-C 타입 충전 단자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애플은 이런 C타입으로 단일화할 경우 이미 양산된 제품이 불필요하게 폐기돼야 한다며 반대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향후 한국 등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